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오늘 아침 안개가 좀 많이 낀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실 때 안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주가 서서히 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객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김학도였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구체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비를 걸고 좌절시키려 하면 안 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무성 최경환 의원과의 3자 회동에 대해서 반발이 일자한 얘기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3자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물론 정진석 원내대표의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정진석 원내대표의 행위를 쭉 보면 중진위의 결정에 의존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당선자 원외 지역위원장 총회를 소집하려고 하고, 그것도 아니면 계파 수장들 모아서 그 결정에 따르려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결국 자신이 결정해야 할 일을 다른 존재에 미루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공당에서 아무런 공식적 지책을 갖지 않는 이들에게 계파의 좌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의견을 묻고 마치 뭔가 합의가 됐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더욱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됐든 자신이 결정해야 할 사안을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좀 탁 치고 나오는 그런 게 부족하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손학규 전 대표에게 한 얘기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일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치고 나오는 게 부족하다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런 언급. 이것은 손 전 대표한테 오히려 지금 치고 나오라는 말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남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후보에게 호남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이 하는 말이니까 더욱 그렇게 들립니다. 더구나 반기문 총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이기에 정치 구단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에서 돌아오면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노도 maybe, yes도 maybe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외교관이 이 정도 언급하면 대선 의지를 본격적으로 표방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너무 일찍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국내 정치적 경험도 좁고 정치인으로서의 혹독한 검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치고 나오면 그만큼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반 총장은 정치의 중심에 섰습니다. 중심에 선 만큼 이제부터 온갖 도전과 시련이 있을 것임을 반 총장은 명심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채권단 주도의 그 구조조정. 예. 이거, 구조조정을 거친 국내 4개 중소조선사들이 지금 줄줄이 법정 관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구조조정 자율협약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제 은행들의 자의적 판단 그리고 관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시장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성동조선, SPP조선, 대선조선 이 세 곳이 2010년에 나란히 자율협약에 들어갔는데 지금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13년에 자율협약에 들어간 STX 조선해양은 4조 1천억 원의 금융지원 받았지만 법정관리 수준에 들어갔죠. 예. 그 이들 네 곳이 채권은행들이 쏟아부은 돈만 9조 원입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은행들이 주도하는 자율협약 구조조정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와는 달리 이 자율협약은 채권단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죠. 예. 원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지원책인데 은행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식을 설계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STX나 성동조선이나 이 두 군데를 같이 합병하는 안을 지난해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 채권은행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대화도 못 해봤어요.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채권단 중에 한 은행만 발을 빼면은 바로 흔들린다는 거죠. 왜? 은행 다른 데에서 이러다 보면 나만 독박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앞다퉈서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당국의 입김이 채권단을 통해서 훨씬 강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 구조적인 중요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실 초기 때 자본시장 안에서 시장 논리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주주가 사재 출연을 하거나 차등으로 감자하는 거. 근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분쟁이 유발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 대신에 부실심과 책임을 물을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사재 출연 대주주가 자신 주머니로 터는 거고 차등 감자는 대주주의 지분을 소액주주보다 더 많이 줄이는 것을 뜻하는데 부실기업이 되면은 주주와 채권자가 직접 피해를 입죠. 근데 그 부실기업에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면 국민들 부담으로 되는 것이죠. 최등의 차등 감자가 이루어진 사례는요.
동부제철 채무를 출자 전환, 산업은행이 출자 전환하면 당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대주주 지분은 100대1, 일반 주주는 4대1 비율로 감자를 했습니다. 또 사제 추정 같은 경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 삼성자동차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채권단에 증여했었죠. 그런데 이 사제 출연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예. 정서에 맡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채권단이 추가 출연을 요구하니까 이건희 회장이 그때 반발했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대주주들이 경영권 포기 안 하려고 버티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때 여론의 비난을 피하려고 최후의 카드로 꺼내는 게 또 그 사지 출연이다 보니까 예. 신속한 구조조정이 늦어서 나중에 부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제 출연 차등감자 대신 이 더 확실한 그 제도적인 대주주라든지 이런 그 부실 심화를 책임을 물을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아하. 지금 거의 현실적인 제도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 이 문제는 좀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느끼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정부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정책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 예산정치처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체감 물가의 괴리 원인 및 보완 방향 예. 보고서를 냈는데 보니까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 물가 평균 상승률은 1.1%라는데 소비자들의 체감은 2.7%라는 거죠.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예. 이게 왜 그러냐라니까 판매자로부터 물가 지수에 해당하는 제품의 실제 가격을 조사해서 반영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는 그렇지만 이 체감 물가 같은 경우는 각자 개인의 체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좀 더 심리학적이나 경제학적인 개념 보면 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거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소비자 물가 지수 조사하는 방법론에도요. 예. 481개 품목을 월 1회 이상 가격을 조사해서 반영을 하는데 예. 돈 없는 저소득층은 필수재 가운데 지출 비중이 높고요. 돈 많은 사람은 당연히 사치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서로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체감도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가 1인 가구나 예. 노인 가구 등 다양한 소비 패턴에 따른 물가 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승환 선수가 메이저리그 첫 홈런을 오늘 허용을 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어떻게 매일 잘해요. 그거. 예, 그렇죠. 이럴 수도 있죠. 예. 이 9경기 연속 무실점 이어가던 세인트루이스의 오승환 선수인데요. 예. 예, 오늘 새벽에 시카고 컵스전에서 이 크리스 브라이언트 선수에게 3런 홈런 얻어맞고 1이닝 3실점했습니다. 예. 6회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이 예. 투아웃 1, 2루 위기에서 이 크리스 브라이언트 선수에게 좌월 3점 홈런으로 3실점했습니다. 예. 이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첫 번째 피 홈런이고요. 평균 자책점도 1.14에서 2.19로 훌쩍 올라갔고 세인트루이스가 8대9로 패했습니다. 미네소타의 박병호 선수는 캔자스 시티전에 6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이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요. 시즌 타율은 2할 2푼 4리입니다. 7회 말 2사 1, 2루에서 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내서 10경기 만에 오늘 새벽에 타점을 추가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마이너리그에서 류현진 선수가 세 번째 재활 등판에 나섰다고 그러는데 구속이 좀 많이 나아진 모양이에요. 예? 예, 구속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 이 다저스 산하의 이 트리플 A 팀에서 세 번째 재활 등판에 나섰거든요. 예. 예,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고요. 55개의 공을 던졌는데 이 중에 40개가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예. 최고 구속이 145km였었거든요. 첫 번째 등판에서 137km, 그 다음이 143km였었는데 예. 이 최고 구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이 투구 내용 보니까 직구뿐만이 아니라 이 커브하고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다양한 구종을 던졌는데 이 던질 수 있는 공을 다 던진 걸로 봐서 이제 이 팀 복귀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NC 이재학 선수가 16년 만에 국내 선수 노히트 노런을 아쉽게 놓쳤다고 하는 소식도 있죠. 근데 이 노히트 노런이요, 관중 입장에서 볼 땐 재미가 없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 NC의 우한 사이담 이재학 선수가 어제 이 SK전에서 7회 2사까지 이 본래 2개만을 내주고 안타를 1개도 허용하지 않아서 16년 만에 국내 투수 노히트 노런 기록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거든요. 네. 이 7회 투아웃에서 이 좌익수 김종호 선수가 이 슬라이딩하면서 뜬 공을 잡았는데 이것이 공이 글러브에 들어갔다가 빠지면서 노히트 노런 기록이 깨졌습니다. 예. 이재학 선수 SK 에이스 김광현 선수와 선발 맞대결을 벌여서 이 8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호투로 NC의 5대0 승리를 이끌었고요. 한화가 어제 넥센전에서 불펜 투수 6명을 투입하고도 8대9 한 점 차로 패했습니다. 예. 한화 오늘 경기에 나올 투수가 있을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이 삼성은 기아를 6대3으로 이기고 3연패에서 탈출했고요. 롯데는 LG를 2대1, 선두 두산이 KT를 13대10으로 이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박태환 선수가 말이에요. 어제 대한체육회하고 면담이 예정돼 있었다고 하는데 면담을 2차례나 연기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어제 원래 오전 10시에 이 박태환 선수와 체육회 조용호 사무총장이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예. 이 박태환 선수 측에서 먼저 요청해가지고 이뤄진 면담인데, 예. 근데 오전 10시를 박태환 선수 측에서 2시로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 이 2시 약속을 깨고서 다시 날짜를 잡겠다 이렇게 연락을 한 겁니다. 예. 이 박태환 선수 측에서는 이 가족과 선수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 여러 번 있는 면담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달라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 면담이 잡혀진 거는 이미 일주일 이전이거든요. 예. 이 때문에 박태환 선수 측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은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급하게 연기한 것은 예. 박태환 선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가 뭘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카스 제소 국면으로 접어들었거든요. 예. 네, 카스와 관련된 준비 과정의 문제라든지 카스에서의 중재 성립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박민수입니다.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하루에 조금씩만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도 환경 보호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죠. 직장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환경 보호 팁 알려드릴게요. 전 출근길에 웬만한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점심시간에 길게 자리를 비울 땐 컴퓨터 모니터를 끄고 나가고요. 점심 먹고 사무실에서 믹스커피 한잔 한다면 종이컵을 쓰지 않고 개인 텀블러에 담아 먹습니다. 가까운 한두 층 정도 오르내릴 땐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해요.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제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환경사랑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벼운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지구가 건강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들리세요? 감기 오는 소리. 감기 이제 오자마자 잡으세요. 증상은 달라도 초기 감기에는 판피린. 감기 조심하세요. 두통에도 좋습니다. 약국에서 판피린. 동아제약. 마침내 현대건설이 동탄 이신도시에 옵니다. 1479세대 대단지 힐스테이트가 동탄 이신도시에 처음 옵니다. 자연 속 IoT 첨단 생활, 동탄 첫 번째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가 동탄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6월 분양 예정. 문의 1877-5510 현대건설.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더샵. 5월 20일 주택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문의 032-723-9600.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곳 차 많이 막히지 않나요? 8시 33분 3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랑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차량 관리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실내 공기 조절 장치를 내부 공기 순환 모드로 두시고 외부에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방면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서강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성수부터 영동대교 구간 서행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면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
하루 나들목부터 한강대교 구간 밀리고 있고 다시 동작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도 천호대교부터 잠실철교, 성수부터 반포대교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여의 상류 나들목 부근 4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국회대로는 목동교 위로 이동하는 차량만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제 초중고등학교 급식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무려 181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의 위반 사항이 드러난 건데 우리 아이 학교 급식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결 방안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승영길 감사관 직무대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전수조사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한 초중고 합해서 1,300여 개 교육이기 때문에 예. 물리적으로 전수 감사를 할 수는 없고요. 예. 저희가 대신 모든 학교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51개 교를 그래도 급식 비리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학교들로 추출해서 예. 그래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51개 교에 대한 감사의 신뢰도가. 예. 사립이 많습니까? 비리가 공립이 많습니까? 사립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이 급식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리 영양교사로 임용돼서 공립의 영양교사로 임용되어 있는 부분이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기간제 영양사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사립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예. 근데 181건의 급식 비리가 적발됐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유형들이 어떤 겁니까? 계약법 위반, 그러니까 이 급식은 계약을 기초로 해서 해야 되는데 계약법 위반이. 잠깐만요. 계약을 기초로 한다라는 게 급식 업체와 학교가 계약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계약법 위반 사항이 다수가 있었고요. 그중에는 기타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일정 금액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이면 공개 입찰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1인 수의 계약을 한다거나 또는 식재료 구매 시에 부당 1인 수의 계약을 하고 식재료별로 이제 시교별로 이제 금액을 좀 낮춰서 분할 발주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급식비 집행 부적정과는 이제 부적정 부분에서 이제 영양사 식재료를 학교장에 결제 없이 무단으로 추가 발주하거나 또는 급식 관련 수익자 부담비가 원칙적으로는 직접 식재료비 등에만 사용해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시설비나 비품 구입비 등으로 목조기를 사용하는 부분들 또 급식 예산의 수익과 지출 규모를 수시 파악해서 매월 급식의 질이 균형적으로 이렇게 집행돼야 함에도 이들 소홀히 해서 학년도 말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급식 물품을 중복 과다 구입한 후에 창고에 쌓아놓거나 또 그 다음 연도에 연중 납품받아서 사용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자, 이게 좀 너무 복잡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죠. 계약법 위반이라는 게 일단 뭐예요? 계약법 위반이라는 게 우선 우리가 국가계약법이 있고 지방계약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아서 일정 금액 이상은 모든 급식업체 모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그러니까 짜고 친다 이거죠. 간단히 얘기한다면. 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에는 이게 공개 모집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몰아준다 이 얘기네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뒷돈도 오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었지만 예. 그래서 아주 심하게 비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들에 주목해서 우리가 고발을 했죠.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전용을 했다. 그러니까 급식비,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로는 급식비에 쓸 돈을 딴 데로 전용했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 이 말씀이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급식 수익자 부담 경비라는 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급식을 위해서 돈을 내거든요. 예. 내면은 그 부분은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예. 급식에만 쓰도록 통상 원칙적으로 우리가 사용 지침을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급식 시설비를 고친다든지 시설비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기타 전기료 뭐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참고로 실제 급식비에 지출될 돈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먹이라고 돈 냈는데 그걸 가지고 딴 거 고치고 뭐 급식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게 전용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일종의 목적의 사용이죠. 목적의 사용, 전용. 예. 너무 전문 용어가 난무해가지고 진짜.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점심에 먹던 거 저녁에 또 주고. 그거는 저희가 급식을 감사를 하면서 예. 그런 사례를 전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봤는데 예. 그런 사례가 발견된 것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일부 학교에서 잔반이 아니라 남은 음식 잔반하고 남은 음식은 다르죠. 예, 그렇죠. 남은 음식을 일부 사용한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확인해 보고 있는데 아직은 전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한 학교에서 그런 의혹이 있어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요. 아까 계약법 위반 이런 거 고발하셨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거죠? 우선 일단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이제 지방경찰청에서 지금 아마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경찰청으로 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처벌은 저희가 우선 감사로서 확인된 부분들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더 커다란 처벌이 있게 되겠죠. 우리나라 속담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거 왜 먹는 걸 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장난을 칩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권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관행적으로 예전서부터 급식 업체로 지정돼 있던 학교에 대한, 학교와 급식 업체 간의 어떤, 유착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에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일부 사립 학교라고 사립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일부 사립 학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일부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학교를 어떤 자기 자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 말이야 유경 사업이고 무슨 건화 기념이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립학교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교육청 같은 데서 교육부 같은 데서는 더욱더 철저히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학교 법인 쪽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면 아주 과감하게 임원 취임 승인 취소라든지 이사들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강력하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렇죠. 사실 교육청이 선생님도 월급 대부분은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교육청에서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이제 자립형 그거 제외하고요. 빼놓고는 대부분이 저희가 주고 있죠. 그렇죠. 사립이든 공립이든 돈까지 주면서 할 말은 못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눈을 더 크게 뜨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의 승영길 감사관 직무대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로 하향 조정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KDI가 작년 12월에 3.0%를 전망했었는데 이걸 다시 고쳐서 2.6%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우리 경제 2%대 저성장 기저가 고쳐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2.6%였거든요. 예. 올해 전망치도 2.6%라는 것이고요. KDI에 따르면 내년 전망치도 2.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하. 정말 걱정은 올해 2.6%, 내년 2.7% 이것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우선 올해 보면은 하반기에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수출이 계속 부진할 것 같고요. 예. 내수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악재는 정부가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인데 아하. 우선 정부가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냥 하반기에 이제 예산 집행 여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정부가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취했었는데 예. 이것이 종료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2% 성장도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대 저성장을 발표하는 것은 KDI뿐이 아닙니다. 그 한국은행은 지난달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2.8%로 낮췄고요. 예. 또 해외 기관들도 이제 낮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IMF, OECD 다 2.7%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소는 더 낮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예. 현대경제연구원은 2.5%, LG경제연구원은 2.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지금 보면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엔진이 꺼진 것 같거든요. 그게 표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예. 이제 통화 전쟁이나 금융 위기 같은 대외 요인이 발생하면은 뭐 침몰할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다 이런 어떤 뭐 우려도 생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경제가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 뭐 가장 큰 이유가 수출 산업 추락이죠. 예.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들 조선이나 해운, 철강 이런 산업들이 지금 아주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최근에 16개월째 연속 하락세인데요. 예. 지난달 수출 감소율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11.2%인데 두 자리 숫자입니다. 예. 과거 우리나라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할 때는 수출 증가율이 매년 2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두 자리 숫자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거꾸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이제 주력 이제 산업인데 이제 거꾸로 되니까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수 침체죠. 우리 경제는 대의존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수출이 줄면 내수도 줍니다. 또 대기업이 쓰러지면 중소기업도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수출 산업이 줄줄이 무너지니까 예. 내수와 중소기업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설상가상으로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 넘으니까 사람들이 소비할 이제 엄두도 못 내고요. 더 문제는 고용이 불안하니까 A의 이제 소비 같은 것은 이제 제쳐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 실업은 더 고쳐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소비를 많이 하는 계층이 사실 청년들이거든요. 네. 청년들 지금 거의 절반이 취업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어떤 경제 활력을 준다 이런 건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상태죠. 그런데 정부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 3.1%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좋은 비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입장 보면은 벌거벗은 임금님 같아요. 모든 기관들이 예. 다 옷을 벗은 것을 아는데 정부만 옷을 입은 줄 알고 있거든요. 예. 정부가 경제 불안을 조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섣불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출 수는 없다. 그러면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정부가 이렇게 정확하게 전망을 안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경제 정책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경제 구역을 이제
경제 개혁을,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성장률 괜찮으니까 돈만 풀면 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고요. 또 문제는 세금이 잘 안 거친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잘 안 되니까. 그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부 재정 적자가 지금 뭐 1,000조 원이 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정부도 부실 기업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 문제는 정부 정책이 신빙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이제 불확실해지니까 기업이나 투자자, 소비자들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정부는 경제 전망을 이제 정확히 하고 정말 정책을 올바르게 펴야 하죠. 예. 지금 올바르게 펴야 되는데 구조조정, 해운조선 뭐 이쪽에 그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정부가 구조조정하겠다 발표한 지 2달이거든요. 근데 아직 별 진전이 없습니다. 문제가 2가지인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앞으로 구조조정하면 그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방법을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선 뭐 구조조정 실탄부터 마련하겠다 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금 확충부터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지금 예측으로는 15조 원 정도 든다 뭐 이런 어떤 이제 자꾸 내용만 내놓고 있으니까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는 어떻게든지 이제 국회 동의를 안 받고 한국은행 발권력을 자꾸 동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이 됐느냐 원인 규명도 하고요.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이런 거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자꾸 돈만 찍어낸다고 하니까 비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정부가 뭐 구조조정 3가지 트랙을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에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3가지 트랙의 기업 조정, 구조조정 이제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예. 트랙 1은 경기 민간 업종에 대한 이제 구조조정입니다.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채권단과 기업이 구조조정 협의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고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이고요. 트랙 2는 신용등급이 낮은 그런 부실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채권단이 합동으로 재무 상태를 평가해서 자금 지원을 해 주든지 또는 워크아웃을 하든지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트랙 3은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인데 이 경우에는 기업체와 정부의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 그 둘이 협력을 해서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설비를 감축하든지 인수합병을 추진하든지 이렇게 하겠다 뭐 하는 건데 이 정부의 방안 문제가 있습니다. 2가지인데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방안은 채권단이 주도하거나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건데요. 지금 채권단이나 기업들은 부실의 책임 당사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구조조정을 맡긴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도덕적 해이가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예. 또 지금 구조조정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 3가지 트랙의 내용이 재무 상태만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 줄이고 현금 유동성 높이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정말 이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실 채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기업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겠다. 근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업을 살려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 구조 재편안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거 없이 일단 빚만 어떻게 좀 뭐 깎아주겠다. 이런 어떤 형태니까 이제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 조정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게 이제 채권단이나 뭐 기업 자율 이런 데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구조조정 기구가 필요하다. 정부가 거기다 전권을 줘가지고 정말 올바로 된 어떤 구조조정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은 대통령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하면 경제 성장률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이제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네.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구조조정한다면 이제 경제가 더 불안해지고 뭐 국민들의 어떤 원성이 높아질 테니까 막 어떻게든 밀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정치인에게 앞서서 나라를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 이제 최고 그 통치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우리 경제 살려야 된다.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이다라는 차원에서 구조조정 결단을
내려야죠. 근데 사실 여야 정치인들 보면 한쪽은 구조조정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어디 가면은 예? 그 절대로 그 실업자들 그러니까 예. 피해야 보지 않겠다고 노동자들 앞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 입에서 무슨 얘기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두 얘기 상반된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우리 예. 경제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부신하게 만들었죠. 예,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추경 편성이나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구조조정을 하면은 실업자들이 폭증한다거나 기업 도산이 연쇄적으로 나타난다거나 해서 후폭풍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구조조정 제대로 하기 상당히 어렵지만은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하면은 이제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제대로 하면서 그 다음에 추경을 편성하든지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대책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추경 편성하겠다, 금리 인하하겠다, 일단 돈부터 풀겠다 그것이 아니고요. 구조조정 먼저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겠다. 그 다음에 부작용이 크니까 후폭풍이 크니까 그때 추경을 편성하든지 금리 인하를 하든지 해서 그 경기를 좀 부양시키는 그런 보완 정책을 쓰겠다. 이런 의미에서 추경 편성이나 금리 인하가 돼야지 구조조정 손도 안 대고 일단 돈부터 풀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6월이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미국 금리 인상한다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이제 해외 자본들이 빠져나가면 이제 예. 금융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금리 인하의 여력이 상당히 줄어들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죠. 예. 근데 구조조정을 해서 정말 우리가 경제를 올바르게 고쳐 나가는데 지금 굉장히 이 부작용이 크다라고 한다면은 억지로라도 그때는 뭐 상황 봐서 내려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경우에는. 근데 전제 조건은 구조조정이 먼저 돼야 된다. 네. 근데 구조조정이 올바르게 된다 이런 어떤 확신이 있으면은 의학자본이 야, 한국 경제 희망이 있다. 오히려 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조조정, 제대로 된 구조조정 내놓고 금리 인하를 얘기해야지 지금부터 금리 인하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서울대 교수였고요. 신윤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